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로 정치 관심 없어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정치는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때문에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이 선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 살림을 책임질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꼼꼼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JCN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울주군수 후보자 순서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후보님은 이번이 재선 도전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그 출마의 병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울주군수 후보 이선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울주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죠. 정치인들의 입, 그리고 정당,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공약을 잘 세우고 이걸 정책화해서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이선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재난지원금을 울주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국 80여 개 지자체로 퍼져나갔고 결국은 중앙정부마저도 울주군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농산물 도매시장과 우리 열악한 의료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산재공공병원을 울주군에 유치했습니다. 이거 잘 마무리해야만이 울주군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저 이선호 출마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출마의 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의 연속성, 중단 없는 울주 발전을 위해서 재선에 도전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지난 임기 가운데서 꼽을 수 있는 성과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힘들게 결정했던 게 있죠. 코로나의 재난지원금. 전 국가가 팬데믹에 빠져 있을 때 누구도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했지만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따라왔고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마저도 따라왔고요. 그래서 그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건 속에서도 우리 울주군의 열악한 의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재공공병원을 수십 년 동안 모여오던 걸 제가 유치해 왔습니다. 또 원전해체연구소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울주군에 유치해 왔습니다.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 사전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산 울주군에서 아스콘 공장 그리고 램콘 공장 2개, 의료 폐기물 공장 1개를 행정소송에서 4건을 다 이겼습니다. 그게 정말 울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잘했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 사전사성이라고 하셔서 이 울주군에 유치한 것들을 4번이라도 다 성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네. 이게 울주군이 정말 땅도 넓고 한이다 하다 보니까 폐기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불법과의 전쟁 상태에서 이 행정소송에서 사전사성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특히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가서 뒤집었거든요.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성공했는 케이스입니다. 네. 막아냈습니다. 청정지역 상복을 지켰습니다. 사전사성 예.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국 최초의 코로나19 재난금 지원이라는 이 기록이 가장 좀 눈에 띕니다. 자, 후보의 임기 가운데서 영남 알프스 완등 기념 메달 사업이 사실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울주군에는 굉장히 관광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다만 체류형 관광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체류형 관광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울주군이 면적은 되게 넓죠. 그리고 관광 자원화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용 가치가 있는 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게 그린벨트도 묶여 있고 많은 것들이 제약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 산업관광 지역은 그거로 묶여 있죠.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걸 풀어나가는데 이 국가와 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고요. 또 해양관광 부분은 이 관광단지를 지정해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 20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 기장의 오실리아 관광단지, 북구의 강동지구 다 한 20년씩 걸렸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계획조차도 아예 해놓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해안관광단지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이제 용역지구 계획 짜서 민, 관 합쳐서 거의 1조를 투자하는 대단히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울산광역시가 협의 중이고 중앙정부에 신청 중이거든요. 그리고 산업관광 같은 경우도 지금 울주군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는 게 남아있는 게 있죠. 우리는 천혜의 자원 그리고 역사성을 갖고 있는 방구대 안각가와 전쟁리 각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물에 수십 년 동안 물 속에 수장시켜 놓고 있었는데 이제 잘하면 이걸 물 속으로 건져내서 자원화할 수 있다. 그래서 체류관광단지는 지금 관광단지화 해서 콘도도 짓고 또 뭐 호텔도 짓고 해서 제대로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체류할 수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광 관련해서 공약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기존의 이 관광 자원 간의 어떤 그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공약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고 첫 번째 히트를 친 작품이 한 게 있는데요. 그게 관광 택시입니다. 택시를 울주군의 KTX역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면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이제는 이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좀 셔틀화하고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공약은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이제 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왜 질문을 드려봤냐면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울주군에는 산악, 해양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울주군에는 꼭 필요한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여쭤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관광 택시가 지금 우리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잘 되고요. 이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셔틀버스가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또 이 대중교통하고 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네. 좀 예를 들면 저도 산을 많이 다녀서 그게 제일 싫습니다. 산을 여기서 올라갔다 정상 갔다 다시 내려오는 게 되게 싫거든요. 넘어가면 좋은데. 네. 근데 우리 영남 알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봉을 하더라도 올라가다 다시 내려올 수 없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려면 택시를 타고 오는데 5만 원씩 길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이걸 셔틀 버스로 해서 그 은양 주차장에서 보내고 넘어오고 여기서 모시고 오면 되는데 이게 이 노선버스하고 걸려 있어서 약간의 해결 문제가 아직 되지 않아서 요것만 해결되면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 사업이 이 제일 정점으로 찍을 수 있는 게 이 언양 재래시장, 언양시장하고 연계 시점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양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정점으로 해서 셔틀이 이렇게 운영만 된다면 언양 재래시장까지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풀어야 될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있군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는 농어촌 지역 활성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6차 산업 육성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대부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융복합 산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오랫동안 서생지역에 영업알부지라고 있었습니다. 영업알부지에 지금 6차 산업, 울주형 6차 산업 단지를 지금 첫 삽을 떴습니다. 430억 규모의 첫 삽을 떴는데 왜 울주형이냐 하면 이 스마트팜 자체가 이 전국에서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울주군에서 갑니다. 그래서 울주형이라고 지정했고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 농업 생산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까지를 만들어서 이 울주군 전국적으로 앞으로 농업 6차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범단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울주군에 지금 잘 건설되고 있고요. 이게 잘 되면 궁극적으로는 와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평지구와 네. 또 오대지구가 있습니다. 청양 오대지구. 여기는 바로 강만 작은 강만 건너면 석약공단이 있고 온산공단이 있습니다. 석약공단과 온산공단에서 나오는 이 정말 폐열만 이용하면 경쟁력이 되게 있죠. 그런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약간적인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 지역이. 네. 그러면 화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화해는 공해가 약간 오염된다고 해서 장미꽃을 공해 지역에 안 산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는 건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이 장미나 화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납니다. 그 에너지원은 확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 사업은 6차 산업이다. 그리고 그곳은 삼평과 청량의 오대 쪽이다. 이렇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계획뿐이 아니고요. 확실한 실행 계획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먹거리 예. 산업의 주축은 6차 산업이다. 예. 4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예. 있고 첫 삽을 떴습니다. 떴었는데 앞으로 그 계획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걸 보는 거는. 이 지금 그 서생지역의 영업알부지에는 이거 2년 안에 완공될 거고요. 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지금 그 창고형 그러니까 컨테이너 팜으로 해서 울주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울주군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또한 또 이것 또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죠.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와 대도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비층들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땅값이 너무 비싸죠. 아, 그죠? 네.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비싼 땅에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나 불편한 게 많죠. 이 부분도 우리 실질적 울주군 이선호가 그러니까 청년 창업농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놀고 있는 땅들을 울주군에서 임대해서 해준다든가 뭐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너무 많아서 다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분들을 모시면서 가장 쑥스러워했던 질문이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하실 말씀은 다 하시더라고요. 자, 본선 대진표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 이순걸 후보와 비교를 해볼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이게 좀 농담 섞인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 한번 이기면 평생을 못 이기죠. 첫 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경쟁력이라는 게 4년 전하고 지금 저하고는 다릅니다.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경험이 있고 또 이 어려운 울주군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과정들에서 제가 해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경험치와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하우 이런 게 뭐 월등하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행정 전문가로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에서 행정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대기업 마인드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력에서는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을 정리를 해보면요. 예. 4년 동안에 엄청 업그레이드 되셨다. 예, 많이 예. 업그레이드 됐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계획을 세운 사람이 계획을 실행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군요. 자, 후보께서는 현재 울주군이 극복할 최우선 과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 좀 꼽아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4년 전에 공약을 낼 1호 공약이 그때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병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다행히 그걸 제가 울주군에 유치해 왔습니다. 1호 공약을 제가 성공했거든요. 보통 1호 공약을 성공한 애가 거의 없습니다. 네. 1호 공약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또 1호 공약을 내건 게 울주 군립병원입니다. 이게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데이터를 갖고 방송을 했는데 울주군이 5개 데이터 중에 4개는 전국 지자체를 상회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낙후된 게 의료 부분입니다. 정말 의료 부분, 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료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남북권의 의료 수준이 너무나 열악하고요. 또 서북권은 서울산 보람병원을 거점화시켜서 가면 되고, 중부권은 이 산재공공병원을 거점화하면 되는데, 남북권에는 공공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없습니다. 그래서 200병상 정도 규모의 군립병원을 지어서 남북권 의료를 책임지고, 또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정말 한 200병상 정도의 병원이 울산 전체에 꼭 필요하다. 언제나 소거해서 그 환자들을 치유하고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울주군뿐 아니고 울산광역시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남북권에 심혈관과 뇌혈관과 응급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군립병원을 짓겠다. 이게 1호 공약이자 제 소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울주군의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죠. 예. 네. 자,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고,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예. 공조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서범수 의원님도 울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서범수 의원 국민의당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때문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당선됐지만은 저는 울주 국민의 군수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지금 보고요. 또 특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가 어떻습니까? 이 야인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소야대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소야대도 가기 괜찮고, 이 지역으로 내려오더라도 서범수 의원과 저는 충분히 협치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자, 이런 답변이셨고요. 조금 전에 이미 일부 그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최근에 그 공약 발표 가운데서 그 이제 남울주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200병상 규모의 군립병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지금 우리 울주군이 전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 2.4명 이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1.2명, 1.3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턱없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1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우리 군민들이 한 40% 정도 받고, 아니 40%도 안 됩니다. 그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40% 이상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남북권에는 정주 여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군립병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재원은 국비 시비를 요청해 볼 겁니다. 근데 이 국가가 시비가 또 안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한 500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단 이게 착한 적자가 날 거예요. 네. 정확히 데이터는 10억에서 한 20억 가까이는 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착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온산 같은 온산 국가공단이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그리고 또 저 밑에 원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하고 이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면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착한 적자는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요. 그럼 양질의 의사들을 어떻게 뽑아올 거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는데요. 이건 내일 TV 토론에서 물어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히든 카드를 가지고 예, 계시죠. 히든 카드는 그대로 갖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울산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이 탈울산 행렬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구 자체가 도시 경쟁력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동력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위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해결책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 가운데서 하나가 이 타 지역하고 경계를 맞댄 이 울주의 특성상 아주 그 정주 여건이 뛰어난 신도시를 개발해서 부산, 양산 등의 인구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장하고 양산을 한번 가보시면 그게 거대한 공사 현장입니다. 기장과 양산은 지금 거의 공사 현장입니다. 울주는 조용하죠. 그 이유가 그쪽 지역들은 벌써 10년, 20년 전에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KTX가 아니고 그 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4개 역이. 네네. 복선화가 되는 첫 삽을 뜬 게 2003년입니다. 그럼 2003년이면 지금은 19년, 그 20년 전에 첫 삽을 떴습니다. 4개의 울주군에만 해도 4개 역이 선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세권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광은 보십시오. 일광 신도시 가운데 그 큰 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 앵커님이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정주 여건이 구성되지 않는 곳이 안 삽니다. 그렇죠. 일광 신도시를 가보십시오. 정말 슬리퍼를 신고 영화관도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역, 원스톱 정주 여건을 갖춰졌습니다. 우리 특히 남창역, 온양 지역은 얼마나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역세권 개발 계획을 준비해서 지금 발표도 했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혹여 늦은 것이 아닌가. 혹시 늦어서 10년 후에 이게 제대로 개발됐을 때 정말 설림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제대로 된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유식 풍력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오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수십만이 필요하니까 그걸 온양 온산 남북권에 잡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준비해놔야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정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조금 다르게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통상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활환경 개선, 정주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부유식 풍력 발전
같이 연계된다고 네, 봅니다.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 저한테 지금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가 꼭 울주 군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설득해 주십시오. 예, 잘 보셨습니까? 저 이선호 정말 4년 전 초보로 시작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고요. 그 1년 좀 지나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코로나 방역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 울주군이 시작한 게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에 의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고요. 또 96% 이상의 공약 이행률로 매니페스토 전국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그만두면 다시 울주군은 4년의 준비기간, 공백기간이 갑니다. 그럼 8년 동안 잃어버린 8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 이선호가 준비한 것, 저 이선호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주 군수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